주식시장이 드디어 악재도 오르고 호재는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일인데요. 지난 금요일 밤이죠. 7월 29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우산업지수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S&P 500도 다 올랐어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경제지표를 쭉 모니터링해 드리면서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냥 뭐 감으로 딱 보니까 그럴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경제지표들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뭐 어쨌든 이 경제지표가 아무리 그렇게 나왔더라도 세상 일이 100%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특히 변수가 많아서 뭐 경제지표랑 다르게 움직이는 확률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나면은 조마조마해요. 그렇다 그래서 의견을 안 말씀드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방향성을 못 잡아드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견을 드리게 되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정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 최근에 좀 조마조마했던 사건도 있었죠. 뭐냐면은 6월 17일쯤에 그때 레이달리오 형님이 나와서 지금 현금도 쓰레기인데 주식시장은 더 쓰레기다, 이거는 뭐 보유할 가치가 없다, 전량 매도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레이달리오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운영하는 꽤 유명한 투자자죠. 그러고 나서 레이달리오가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죠. 6월 17일에 뉴스 기사인데 유럽 주식을 67억 달러 공매도했다. 그 중에서 ASML을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가까이 공매도를 때려버립니다. 이때 6월 17일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레이달리오 형도 이게 폭락에 베팅을 했구나. 이제는 주식시장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식에 고수라는 양반도 공매도를 하는데, 우리도 주식을 다 팔아치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달리오 형이 공매도 때렸다, 뭐 주식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반등을 해서 S&P 500은 10% 가까이 반등을 주고 있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거의 한 17% 정도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예요. 미국 주식만 반등을 준 게 아니라 달리오 형이 이제 주로 유럽 주식을 전부 다 공매도 했다 했는데, 근데 유로 스탁도 보시면은 거의 한 10% 이상 다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대놓고 1조 공매도를 때렸던 ASML도 6월 한 17일 당시 가격보다 거의 한 22% 정도 주가가 지금 쫙 올라와 있어요. 1조를 전부 다 달리오 형이 공매도를 때렸다 그러면은 한 2200억 정도 손실 보고 계시겠죠. 물론 한 달 반 정도 지난 거니까 단기적인 흐름이죠. 나중에는 정말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달리오 형이 운영한 헤지펀드에서 하는 공매도는 어떤 거냐면은 레버리지를 거의 10배까지 써요. 뭐 기본 막 2배 이상, 3배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집중 공격해가지고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이게 수익이 나면은 2배로 뭐 3배로 수익이 나지만 마이너스가 나면 또 2배로 3배로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냥 레버리지 안 써도 한 20 몇 프로 손해가 나셨을 텐데 레버리지 썼다 그러면 막 40 몇 프로,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레이달리오 형이 뭐 전문 용어로 자시됐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어떤 유명한 무슨 투자자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떤 뭐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상하게 관심을 두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주식시장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게 있는 게, 그런 분들의 말이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에다가 나 매도합니다, 매수합니다 말해놓고 자기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매수합니다 해놓고 지는 파는 경우 많고요. 공매도합니다 해놓고 이제 개미들이 같이 공매도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포지션 싹 청산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달리오 형뿐만 아니라 예전에 버핏 형도 많이 틀려요. 이게 2009년 3월 뉴스인데 버핏 형님이 그때 뭐라 했냐, 미국 경제가 벼랑 아래로 계속 추락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저평가 주식은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버핏 형이 거시경제가 이제 반등한다 이것도 아니고 아직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주식을 거기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2009년 3월은 언제냐,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반등했던 이 최저점이에요. 왜냐면 저 당시에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금융위기 때 폭락 안 맞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이제 금융위기 때 한 10 몇 년 전에 폭락 맞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매달 월급 받은 걸로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권방송에서 2009년 3월에 버핏 형이 이런 말을 했다. 막 대대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월급을 받아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가? 아,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고민했던 이런 기억이 확실히 나거든요. 근데 뭐 레이달리오 형도 그렇고 버핏 형도 이렇게 유명한 분들, 월가의 영웅이라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말이 항상 다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투자를 하다가 손해 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괜히 잘 기다리고 있다가 남의 말 듣고 공매도 때렸다, 뭐 주식은 쓰레기다 이런 말 듣고 하필 6월에 하필 최저점에 손절을 다 때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브릿지워터가 망했다는 둥 이런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공매도 한다고 말아놓고 재빠르게 포지션 어느 정도 청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있고, 레이달리오처럼 투자하고 싶다면 브릿지워터에 자금을 맡겨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의 어느 유럽의 어떤 대단한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대충 참고만 하시고 자기가 공부한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후회도 안 하고 수익률도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 처음 도입 부분에서 시장 분위기가 악재도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는 더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바로 지난 금요일이죠. 발표된 PC 물가지수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이 PC 물가지수인데요. 검은색 선이 그 헤드라인이라 그래요. 그냥 뭐 PC 물가지수 자체고, PC 물가지수에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뺀 요 값이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의 PC 핵심 물가지수입니다. 그림 보시면 PC 핵심 물가지수는 이제 정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살짝 올라간 모양인데, 이 PC의 물가지수 보시면은 이게 정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또 정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금요일에 나타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PC의 물가지수는 뭐냐, 지난번에 설명을 자주 드렸지만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라고, 경제에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교육, 컨설팅, 커뮤니티 등 이렇게 다양한 서빙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서비스 항목이 경제에선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 게 바로 이제 그림의 PC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측정 물가지수라는 거예요. 이것과 쌍두마차처럼 물가를 측정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 있죠. 영어로 보면 CPI라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 PC가 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랑 물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보다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지금 그림의 PC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PC 물가지수가 정점 찍고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해서 정점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이러면은 요거 한 몇 주 전에 이런 지표만 발표했으면은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도 났을, 그리고 하고 넘쳤을 지표입니다. 왜냐,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정점이 아니거든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CPI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PC 물가지수보다 연준이 조금 덜 중요하게 보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 달 전에 이게 정점 깨고 올라가는 거 요거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PC 물가지수가 이런 식으로 정점을 다시 올라갔다? 자,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악재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 무덤덤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그대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이제 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C 물가지수 뭐 정점 찍어도 물가 많이 오른 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다음에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저점이다, 반등 주지 않겠냐 하면서 더 크게 받아들이죠. 여기 그림 보시면 뉴스죠. 아마존이 뭐 적정한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나 AWS라 그러죠.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딱 들려오자마자 아마존에서 9.95% 거의 10%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요. 이렇게 호재는 진짜 확실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확 튀어오르고요. 악재가 나오면 그냥 무덤덤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게 작년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하반기에는 이게 이렇게 쭉 올라줄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뭐 주가가 어느까지 간다, 언제 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런 거 못 맞추니까, 하반기에 뭐 요렇게 뭐 $140 뭐 넘어갈 분위기고, 지금 뭐 $180 요 정도 이렇게 사이에 뭐 요 정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면
잘 알아서 그냥 파시는 거죠. 우리 채널이 경제 채널이지 무슨 종목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죠. 그냥 각자 알아서 적당한 가격이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일일이 구독자분들 보유한 종목 얼마에 매도해라 이런 건 알려줄 수가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그럼 PC 물가지수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정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PC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 중에 가솔린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 세부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PC 물가지수가 요 빨간 선 요렇게 쭉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세부 항목 중에는 서비스도 있고요. 비내구재, 내구재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항목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우상향하는 이런 그냥 평범한 흐름. 그러니까 굳이 요것 때문에 PC 물가지수가 급등했다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또 내구재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은 이게 벌써 플랫해진 지 꽤 됐어요. 그냥 평평합니다. 그럼 누가 끌어올렸냐? 답은 비내구재라는 거죠. 비내구재가 이렇게 가파르게 쭉 솟아오르기 때문에 PC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비내구재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비내구재에는 역시 식품과 가솔린 및 기타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식품도 높게 올라가긴 하는데 가솔린 및 기타 에너지 가격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결국에 PC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게 뭐냐? 비내구재 항목 중에서 이 가솔린 및 기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이렇게 깨고 올라왔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PC 물가지수는 지난 7월 29일에 발표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발표된 지표예요. 7월 29일 발표된 지표는 6월 한 달간에 집계된 자료인데, 그러면은 이번 달이죠. 8월 말에 발표될 자료는 7월 한 달간에 집계된 조사 자료예요. 그림 볼까요? 아까 보시면 가솔린 가격 때문에 PC 물가지수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가솔린 가격 보시면 7월 내내 지금 계속 떨어져서 4월 30일 가격대로 이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하겠지만 7월 말에 발표된 PC 물가지수는 6월 한 달간의 집계니까 7월 한 달간에 집계되는 자료가 이제 이번 달 말 8월 말에 발표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PC 물가지수 요 다음에 이번 달에 발표될 지표는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이건 뭐 투자자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고점을 이렇게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주식시장이 지금 별로 반응을 안 하고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인 거죠. 특히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했던 유가부터 원자재 가격들, 뭐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한번 기도를 해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려드려야 될 게 있죠. 지금은 이게 실물 경기 사이클에서 어느 부분이냐? 정점 지났어요. 이제 둔화 영역에서 이제 하강 영역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입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둔화와 하강만 남았다. 이게 둔화에 있다가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투자를 하기 적당한 상황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를 일으킬 만한 어떤 내외부적인 문제가 터지면 바로 경기 침체로 쑥 빠지면서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기도 이렇게 확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뭐 단기적인 반등이다. 장기적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하면 주식을 털고 나오는데 집중하지 뭐 본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정말 누누이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하반기 반등하면 잘 털고 나오시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